안녕하세요 여러분, 게으른 완벽주의자입니다. 제가 예전에 여기 숙소로는 좀 별로예요 라는 컨텐츠와 여기 진짜 좋아요 하는 컨텐츠를 만들었는데, 이 두 지역이 아닌 지역의 숙소를 구하시는 분들이 또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댓글들을 많이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빠르게 파리시 전체를 한번 훑어볼 예정입니다. 일단 파리는요, 정 가운데에 있는 1구를 중심으로 달팽이 모양으로 20개의 구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 숙소가 몇 구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주소를 확인을 해보시면 되세요. 가장 마지막에 75로 시작하는 5자리의 숫자가 있고요. 그 중에 마지막 2자리 숫자가 내가 몇 구인지를 알려주는 번호입니다. 만약 내 숙소의 우편번호가 75로 시작이 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파리시 내가 아니라는 의미이고요. 그러면 이제 교통비가 조금 더 추가가 될 수 있다는 점 미리 안내를 드리고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1구를 가봅니다. 이 1구는 우리의 종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경복궁이라든지 창덕궁이라든지 이런 문화유산이 많음과 동시에 왜 금융기업들의 본사들이 여기에 다 몰려있죠. 그것처럼 파리 1구도 과거에는 궁이었었던 루브르 박물관을 비롯한 많은 역사적인 건축물도 있고, 또 업무의 중심지이자 주거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광객, 출근하는 직장인들, 그리고 그냥 거기 사는 사람들로 막 언제나 북적이는 그런 곳이거든요. 또 가운데에 위치를 하고 파리의 가로와 세로를 가로지르는 대로가 만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어느 관광지로의 이동 시간이 가장 짧은 곳이 바로 이 1구입니다. 가운데 오페라 대로가 있어요. 여길 기준으로 왼쪽은 이 명품 샵들이 즐비한 생도노레 거리 혹은 주얼리 샵들로 이렇게 둘러싸인 방동관장 등이 있어서 쇼핑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묵기에 좋고, 이 오페라 대로 오른쪽 위쪽 같은 경우는 일식집, 한식집, 한인마트 이런 것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나 혹은 아이들과 함께 온 가족 단위의 여행객들에게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조금 더 가서 이 레알이라는 곳이 있어요. 교통의 중심지이자 이 파리 사람들의 어떤 만남의 광장? 이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여기 인근에 이제 저녁에 직장인들이 가볍게 술 한잔 하려고 이쪽으로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밤에 굉장히 많이 북적북적대고, 그 주위는 그냥 평범한 파리 사람들의 주거지입니다. 2구는 1구의 바로 윗동네로 1구처럼 이제 업무지구와 주거지구가 혼재되어 있는 곳입니다. 특별히 왜 차이나타운이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설해마을, 프랑스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죠. 그런 것처럼 일본인 주거 지역이기 때문에 일식집이라든지 일본식 마트가 많고, 그래서인지 한식집이랑 한인마트도 여기에 많이 모여 있어요. 1구에 비해서는 좀 조용한 편이면서도 그래도 이제 접근성이 또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부모님과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온 가족 여행객에게 굉장히 좋은 곳이고, 그 다음에 이 레알 윗부분 같은 경우는 그냥 평범한 프랑스인들이 살고 있는 주거지입니다. 제가 이 비추천 지역과 추천 지역을 이제 따로 만들어 드린 이유가, 그냥 평범한 동네는 딱히 설명을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프랑스인들이 사는 주거 지역입니다. 그다음에 3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레지구의 윗부분을 차지를 하는 곳이고요. 마레지구는 약간 디자이너 브랜드들, 약간 명품 브랜드는 없거든요. 디자이너 브랜드들의 어떤 숍들, 그 다음에 갤러리, 박물관, 힙한 카페, 식당 이런 것들이 즐비한 곳입니다. 이 3구의 아래쪽으로 갈수록 이 마레지구의 성향이 강하고, 이제 위쪽으로 갈수록 주거 지역인데, 이제 주의하셔야 될 곳이 여기 해퍼블릭 광장이 있는 해퍼블릭역 인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약간 프랑스 대혁명의 상징은 바스티유 감옥이잖아요. 근데 프랑스인들에게 어떤 혁명의 상징은 여기 해퍼블릭 광장입니다. 여기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바스티유 감옥으로 습격을 하러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파리에서 벌어지는 대부분의 시위는요, 이 해퍼블릭 광장에서 모여요. 그래서 막 열심히 시위를 하고 이제 마지막에 바스티유 광장으로 행진을 하면서 이 시위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광화문에서 시위를 하다가 마지막에 시청으로 이렇게 행진을 하잖아요. 그 광화문 광장이 이 해퍼블릭 광장입니다. 그래서 이 마레지구를 걸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가격은 저렴한, 이게 집값이 저렴하고 집값이 저렴하니까 숙소비도 저렴한 거거든요. 시위가 매일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난폭 시위로 번지는 경우도 그렇게 많지 않고,
않고, 그리고 대부분 우리가 관광을 나가는 낮에 일어나고 이제 저녁에는 바스티유 광장으로 행진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심에 위치하고 마레지구에 걸어갈 수 있으면서 가격은 저렴한 그런 가성비 넘치는 숙소에 묵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하시면 좋으시고, 나는 시위에 시옷도 싫고 뭔가 좀 무섭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피하시는 게 좋으시겠죠. 네, 다음은 사구로 가보겠습니다. 어떤 마레지구의 메인 거리가 여기 사구에 속합니다. 힙한 가게, 힙한 맛집, 힙한 사람들이 막 엄청 많은 그런 좋은 곳인데, 다만 여기가 그 1800년대에 있었던 파리 대개조 사업에서 좀 제외가 되었어요. 그래서 건물들이 조금 랜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원래 아무것도 없었던 허허 벌판이었는데 이제 왕족과 귀족들이 자기들끼리 좀 모여 살려고 건물을 좀 멋있고 웅장하게 지었어요. 그래서 왜 우리 중세 성당 같은 경우는 되게 오래됐어도 엄청 만족도가 좋잖아요. 그것처럼 이때 당시 귀족들이 지었었던 이 건물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견고하고 튼튼합니다. 그래서 그런 집에 걸리면은 굉장히 운이 좋은 거고, 이제 그렇지 않고 평범한 사람들이 약간 좀 날림으로 지은 오래된 집에 묵게 되면은 이게 좀 여행의 질이 약간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방음이라든지 뭐 방습, 단열 이런 게 좀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게 그 내부 사진만으로는 이 건물이 어떤 건물인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약간 랜덤일 수가 있다라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특별히 생루이 섬이 사구에 속합니다. 마레지구에 속하지는 않고요. 이제 생강 가운데 노틀담 성당이 있는 시대섬 옆에 있는 아주 작은 섬입니다. 프랑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파리는 약간 좀 다른 취급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파리 외의 지역의 사람들은 파리 사람들 약간 이런 식이고, 파리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파리는 좀 다르지 약간 요런데, 그런 게 똑같은 게 이 파리 사람들과 생루이섬 사람들 사이에서 또 일어납니다. 생루이섬 사람들이 우린 좀 다르지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실제로 이제 우리 파리시 안 하고 싶어, 파리시로부터 독립하고 싶어 라고 하는 시위가 일어났었던 그런 약간 좀 콧대 높은 동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약간 북촌 한옥마을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 그 궁정에 출입했던 양반들이 여기에 이제 집을 지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1600년대 루브르 궁에 출입했었던 사람들이 당시의 파리는 너무 더럽고 지저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마레지구는 그 전입니다. 그러니까 더 오래됐어요. 거기도 이미 꽉 차고 다른 파리시도 다 꽉 차니까 이제 당시에 허벌판이었었던 여기에 집을 지으면서 그 역사가 시작이 되고, 이제 거의 다 물려줘요. 그래서 부동산 매매 거래도 잘 일어나지 않고 외국인한테도 잘 안 판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있었을 때 그 중동계 엄청 부자가 여기에서 이제 집을 산 거예요. 그게 굉장히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뭐 외국인이 집을 좀 살 수도 있지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뭔가 약간 나라를 팔아먹은 듯한 그런 분위기? 약간 그 정도로 콧대가 높은 곳이고요. 그래서 당연히 굉장히 낡았겠죠. 그래도 중세 분위기의 숙소에서 뭔가 한번 자보고 싶다. 고가구 같은 게 그대로 남겨져 있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조금 한번 보고 싶다, 사용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숙소를 구하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오구입니다. 파리에서 대학이 가장 많이 위치한 곳이기 때문에 약간 분위기가 좀 지적인 그런 느낌이 드는 곳입니다. 근데 여기 생미셸역 인근은 조금 달라요. 제가 예전에 여행사에서 가이드로 일을 했을 때 이 만남의 장소가 이 생미셸 광장이었어요. 그럼 저는 이제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이 프랑스 대학의 학사 일정을 알 수가 있는, 시험 기간이구나, 방학했구나, 개학했구나를 알 수 있는, 그만큼 이제 대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고 또 많이 사는 그런 대학가입니다. 왜 왕십리 아니면은 뭐 안암 외대 입구 그 근처 약간 그런 분위기 나요. 해화 아니다. 그렇게 문화적인 게 아니라 뭔가 되게 원룸촌들이 밀집해 있는 그런 동네. 왜냐면은 여기가 그 마레지구처럼 그 1800년대에 있었던 도시 대개조 사업에서 또 제외가 되었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대학생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왜 하나의 집을 막 3개, 4개로 이렇게 쪼개가지고 스튜디오를 막 어거지로 만든 그런 집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가격이 당연히 좀 저렴한 편이겠죠. 그래서 가운데 위치한 우리 여행사에서 만남의 광장으로 활용을 할 정도로 이제 다른 관광지로의 접근성이 좋으면서 이제 좀 1인이 머물기에 굉장히 안락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스튜디오 형식의 집들이 많아가지고 좀 저렴한 가격에 여기에서 숙소를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건물은 조금 낡았을 수도 있다.
여기에서부터 조금 멀어지면서 집은 조금 더 웅장해지고 방 크기는 넓어지고 가격은 많이 비싸집니다. 굉장히 안전한 지역이기도 해요. 이제 다음은 6구입니다. 제가 이 추천 영상에서 가장 긴 시간을 할애한 곳이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곳이고 여러분들이 파리 하면 떠올리는 그 풍경 그 자체인 곳입니다. 관광객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되게 조용하고 여유로우면서도 이제 프랑스에서 만날 수 있는 모든 거의 대부분의 브랜드의 어떤 플래그십 스토어를 여기에서 다 만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고급 백화점이 있고 엄청 멋있는 카페라든지 식당들도 많고 또 공원도 굉장히 크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 6구 안에서만 한 달을 살아도 지루하지 않을? 대신 비싸요. 많이 비쌉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추천 영상에서 엄청 찬양을 했거든요. 그 영상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7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구는 약간 한남동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잡지라든지 아니면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쇼핑하러 가는 그 핫한 한남동 말고 왜 경리단길에서 하얏트 호텔 올라가는 거기에 굉장히 담 높고 엄청 멋있는 건물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가다 보면은 뜬금없이 굉장히 멋있는 그런 카페가 딱 나옵니다. 많지 않거든요. 다 주거 지역인데 이제 가끔 생뚱맞게 카페가 있는 약간 그런 조용한 주택가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행객이 머물기에 편하진 않아요. 왜냐면 마트 같은 것도 잘 없고 되게 조용하고 카페나 식당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아하고 조용하고 안전하고 무엇보다 에펠탑을 걸어서 가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와 함께 하시는 분들이 그냥 이제 파리 현지 분위기를 느끼면서 하루에 한 번 에펠탑을 산책할 수 있는 그런 데를 원한다 하시면 이제 7구에 묵으시면 되시겠고요. 이제 다음에는 8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약간 좀 분위기가 많이 달라요. 같은 구이기는 하지만 일단 샹젤리제 거리 주위는 완전 삐까번쩍하고 되게 세련된 곳입니다. 사실 이 샹젤리제 거리 자체는 너무 관광지화되어 있기 때문에 딱히 그렇게 좀 실망스러우실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부터 한 블럭, 두 블럭만 벗어나면 굉장히 우아하고 기품이 넘치는 그런 동네로 바뀌게 됩니다. 특별히 여기 몽테뉴 거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샹젤리제 하면 떠올리는 그 모습이 사실은 이 몽테뉴 거리에 있어요. 그 우리나라 청담처럼 명품 샵들이 즐비하고 그 위에는 굉장히 집값이 되게 높거든요. 이제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있는. 근데 이 샹젤리제 거리에서 멀어질수록 그냥 이제 주택 지역의 느낌이 강합니다. 그래서 물론 되게 비싼 주택 지구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프랑스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네 같아요. 근데 여기에 생라자르 역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서울역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도시든 역 근처는 뭔가 이제 갓 상경해서 좀 어리버리한 사람들을 등쳐먹으려는 세력들, 뭐 소매치기라든지 아니면 노숙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분위기가 갑자기 좀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역 근처는 그런 분위기일 수도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9구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제 9구를 보시게 되시면은 완전 껴있죠. 그래서 1구랑 18구 사이에 있는데 1구랑 붙어 있는 곳은 1구 같고 18구랑 붙어 있는 곳은 18구 같아요. 보통 이제 파리를 1구, 2구, 3구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커 보이는데 매우 작습니다. 이제 파리시 자체가 서울의 6분의 1 크기입니다 라고 말씀을 보통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감이 잘 안 오거든요. 서울이 뭐 얼마나인지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흔히 강남 3구라고 하는 서초구, 강남구, 그다음에 송파구 요 세 개를 합친 것보다 파리시가 작아요. 부산으로 따지자면은 해운대구와 금정구를 합한 것보다 작고요. 대전으로 이야기하면 유성구보다 한참 작습니다. 거기를 또 20개로 나눠봤어요. 하나의 구는 정말 더 작겠죠. 그리고 이 구에 이렇게 선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게 선이 아니라 그라데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는 이래 하고 가운데서부터 끝까지 다 동일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그라데이션이라는 거. 9구도 1구랑 만나는 곳은 여기 오페라 극장이 있거든요. 이런 역사적인 건축물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바로 보통 4대 백화점이라고 많이 꼽는데 그 중에 2개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엄청 상업적이면서도 그 다음에 되게 그 주위에 또 주거 지역이 있는 약간 1구와 비슷한 분위기인데 이제 점점 갈수록 주택지구이다가 여기 18구와 만나는 면은 별로 추천을 드리지가 않는 또 그런 구역입니다. 왜냐면은 요 대로 인근이 뭐라 그럴까 유흥가 아니고 유흥가보다 뭔가 좀 더 딥한 그런 활락가
그런 곳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그런 곳을 찾는 사람들이 조금 많이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9구까지는 조금 괜찮기는 하지만 요 대로 인근은 조금 안 좋을 수 있다 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이제 18구에 몽마르트가 있거든요. 파리 유일한 언덕이에요. 이제 거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살짝 언덕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같은 구구이지만 아랫부분과 윗부분에는 차이가 있다. 위아래 혹은 양옆의 구역의 영향을 조금 받는다 라는 거, 혼재되어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19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9를 보시게 되시면은 이제 파리에서 가장 큰 두 개의 역이 여기에 다 있어요. 동역과 북역이 여기에 다 몰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생라자르역 설명했었던 것처럼 약간 좀 비슷한 기차역 특유의 그런 느낌이 있을 수가 있고, 근데 뭐 강력 범죄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당해봤자 뭐 소매치기 혹은 그 노숙자들이 이 여행자들을 보면 배가 아프거든요. 나는 서양인인데 이렇게 가난해가지고 노숙을 하는데 저 아시아인은 돈이 많아서 여행을 왔구나 라는 생각에 이제 괜히 가서 시비를 건다든지 욕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뭐 딱 거기까지고 강력범죄가 일어나지는 않는다. 그래서 특별히 북녘이나 동역 같은 경우는 다른 유럽의 나라에 가기 굉장히 좋거든요. 북녘에는 런던으로 가기 편하고 동역은 스위스라든지 동쪽에 있는 다른 나라로 가기 편한 곳이기 때문에 아침 일찍 다른 나라로 가야 된다든지 혹은 밤 늦게 다른 나라에서 도착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이제 여기 근처에 숙소를 잡는 것도 또 괜찮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대로가 하나 있어요. 요거를 기준으로 왼쪽 같은 경우는 마레지구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리고 여기 해퍼블릭 광장도 여기에 약간 포함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 대로 오른쪽은 이 생마르땅 문화의 어떤 낭만을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약간 우리나라 세로숲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가로수길이 되게 번성을 하죠. 거기에 임대료를 이제 버틸 수 없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옆에 세로숲길에 다시 새 가게를 냈잖아요. 비슷해요. 마레 지구를 이렇게 막 만들었었던 그런 지역들이 이제 여기 있는 높아진 임대료를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마르땅 운하로 많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운하 풍경도 예쁘고 그 운하 양옆에 아주 감각적인 카페라든지 식당 혹은 뭐 편집샵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쭉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생마르땅 운하가 약간 그 옛날 부산 수변공원? 왜? 너무 심해가지고 이제 음주가 금지가 되었었죠. 그래서 옛날 그 수변공원입니다. 젊은 친구들이 여기 바닥에서 막 술 엄청 많이 마시거든요. 그리고 클럽도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밤에 조금 시끄러울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에펠탑이랑 거의 끝과 끝이기 때문에 이제 에펠탑 갈 때 조금 교통이 불편할 수가 있다라는 어떤 단점이 있는, 대신 저렴하면서도 어떤 감각적인 가게들을 잘 볼 수 있고 무엇보다 이 생마르땅 문화가 예쁘다. 근데 여기 19에서도 이 19구랑 만나는 지역은 조금 추천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라데이션인데 이 19구에 약간 이민자들이 많이 사는 동네이기 때문에 굳이 이쪽 붙어있는 쪽은 좀 피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11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1구는 약간 별로 드릴 말씀이 잘 없어요. 왜? 서울의 은평구, 노원구, 강동구 약간 그 외곽의 베드타운 지역입니다. 뭐 특별한 관광지라든지 막 뭐 엄청난 상업지구라든지 이런 게 없는 그냥 이제 주거 지역이에요. 에펠탑이랑 거리가 조금 먼다라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파리 시내 안에서 좀 저렴하게 약간 프랑스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에서 집을 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숙소를 구하시면 되시고 12구도 이제 11구랑 묶을게요. 비슷한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평범한 주택 지역이에요. 13구 넘어가겠습니다. 13구는 차이나타운입니다. 중국인들 그리고 베트남인들이 여기에 굉장히 많이 모여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민자들이 위험하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귀한 시간 내서 비싼 돈 내가지고 파리라는 곳에 비행기 12시간 타고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중국인들의 문화, 베트남인들의 문화, 흑인 아프리카계들의 문화를 굳이 느낄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민자들 다 되게 열심히 살고 있는 착한 사람들입니다. 위험해서 피하라는 게 아니라 굳이 우리가 돈을 그렇게 들여가지고 시간을 그렇게 들여서 이런 다른 나라의 문화를 느낄 필요는 없다. 그래서 13구는 피하시고, 근데 대신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라데이션 5구랑 붙어있는 곳들까지는 이제 괜찮습니다. 그래서 5구에서부터 좀 멀어질수록 차이나타운의 성격이 굉장히 강하게 난다. 14구도 되게 평범한 곳이기는 한데 여기에 파리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어찌 보면 혐오하는
그런 건물 몽파르나스 타워가 있습니다. 파리에서 가장 높은 고층 빌딩인데 사람들이 이걸 너무 싫어하는 나머지 이 이후로는 이제 파리에 고도 제한이 생겼습니다. 이것보다 높이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타워 주변은 약간 현대적인 건물들도 많고, 그리고 몽파르나스 타워 밑에 몽파르나스 기차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역 주변 그런 느낌이 좀 혼재되어 있어서 이 타워 근처는 조금 추천해드리지 않고, 여기서 멀어질수록 그냥 보통 프랑스인들의 주거지입니다. 그래서 뭐 나쁘지 않고요. 그 다음에 15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15구는 한국인들이 많이 사는 곳입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네, 깨끗하고 안전하고, 그리고 이 센강 유역에는 현대식 건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뭐 프랑스식 건물들 보기에나 예쁘지 막상 오래 살기에는 굉장히 불편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장기 출장자들, 주재원들 혹은 유학생들 같은 경우는 여기 신식 건물들에 많이 모여서 살고 있고요. 센강에서 멀어질수록 전형적인 파리지앵들의 어떤 주택 느낌이 강하게 나고요. 그 다음에 에펠탑이랑 가깝다라는 장점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16구고요. 16구는 약간 서울의 평창동 혹은 성북동? 굉장히 일단 비싸고 살고 있는 사람들의 연령대가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카페라든지 식당이라든지 마트 같은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여행하시기에는 조금 불편하실 수가 있는 그런 곳이기는 하지만 되게 여유로우면서도 깨끗하고 건물들도 예쁘고, 무엇보다 에펠탑이랑 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 단위의 여행객들에게 괜찮고, 마찬가지로 제가 추천 영상에서 또 엄청나게 많은 찬양을 했기 때문에 그 영상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17구입니다. 이제 8구와 16구와 붙어있죠. 이쪽에는 약간 뭔가 좀 우아하고 세련되고 기쁨이 넘치면서 이제 18구로 가까워질수록 점점 조금 안 좋아지는데, 그래도 이제 17구까지는 다 괜찮습니다. 안전한 편이고요. 이제 대망의 18구가 나왔습니다. 흔히 몽말트 언덕이라고 부르죠. 파리의 유일한 언덕이 있는 곳으로 숙소에 갈 때마다 계단을 많이 올라야 된다라는 점이 일단 가장 큰 특징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건물들의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왜냐면 이 18구에서부터 20구까지는 이 원래 파리시가 아니었어요. 1800년대에 도시를 이제 재개발할 때 여기 파리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약간 그때도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있는 어떤 세입자들을 내보내야 되는데, 철거민들을 또 내보내야 되는데, 이제 파리시 밖으로 이들이 가기에는 반발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아예 18구, 19구, 20구를 파리시로 편입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들을 여기로 이렇게 몰아냈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제 육안으로 보더라도 이제 약간 기울어져 있는 집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임대 아파트도 많이 얼기설기로 지었고, 그냥 이제 집 없는 사람들이 또 공간만 있으면 또 자기 맘대로 집을 지었기 때문에 이제 엘리베이터가 가장 많이 없는 동네이기도 하겠죠. 또 이때 당시에 여기에 주세 면제 구역을 하면서 당연히 이 도시에 있었던 술집들이 다 이곳으로 오겠죠. 그래서 굉장히 유흥가, 환락가 이런 걸로 이제 유명해졌었던. 그래도 이제 몽마르트에서 많은 유명한 화가들이 배출이 되었고, 또 예술가들이 이쪽으로 몰리면서 문화의 상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몽마르트라고 불리는 요 구역은 좀 괜찮은데, 이제 여기서부터 위로 올라갈수록 분위기가 조금 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사크레케르 성당이 있어요. 여기 주변은 괜찮은데 이제 그 위라든지 왼쪽으로 간다든지 여기에서 멀어질수록 분위기가 좀 안 좋아질 수가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서 숙소를 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하세요. 아프리카계 이민자들이 여기에 많이 살고 있는데, 근데 그들이 뭐 나에게 해코지를 해서 피하라는 거 아닙니다. 아까 차이나타운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 굳이 우리가 파리에 가서 아프리카의 분위기를 느낄 필요는 없어요. 여기는 진짜 그 머리 따는 그런 가게들도 되게 많고, 흑인들 특유의 어떤 흥? 이런 것들도 여기에서 되게 잘 느끼실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파리에 가서 귀한 시간과 돈을, 우리 또 유럽 여행 한번 가려면 얼마나 많이 막 눈치를 보고 돈을 모아야 됩니까? 근데 거기까지 가서 굳이 다른 나라의 문화를 우리가 이제 경험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또 여기가 이제 19, 11구, 12구와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가격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구보다는 이제 다른 주거 지역으로 여러분들께서 숙소를 구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다음은 20구입니다. 여기는 약간 조금 애매해졌어요. 한 5년 전만 해도 절대 가지 마세요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많이 괜찮아졌다고 합니다. 왜냐면 여기 이제 공장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도 그렇게 좋지 않고, 그리고 또 이제 공기도 굉장히 안 좋았었던 그런 곳인데, 이제 도심 내의 공장이라고 하면 사실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공장들이 많이 망했어요.
그래서 분위기가 더 안 좋아졌다가 이제 시에서 이런 버려진 공장들을 문화 공간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많이 안정화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막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왜냐면 에펠탑이랑 너무 머니까. 이 에펠탑은 아침에도 한번 가봐야 되고 점심에도 한번 가봐야 되고 저녁에도 가봐야 되고 밤에 막 새벽 1시 마지막 반짝이 이런 거 다 보고 와야 되는데 너무 머니까 이제 추천을 드리지는 않는데, 저 이미 예약했는데 바꿔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들었을 때 굳이? 그러니까 만약에 저 호텔을 18구 혹은 19구에 예약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을 때 저는 취소 비용이 많이 크지 않다면 취소하시라고 좀 단호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 29에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면은 굳이 취소할 것까지는 아니? 약간 취소 비용이 있다면 취소하지 마시고, 네, 취소 비용이 없다면 그러면 이제 다른 데를 한번 구해보세요. 근데 29가 워낙 좀 가성비가 넘치는 곳이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좀 메리트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취소하라고 권하지는 않는 그런 느낌의 동네입니다. 자, 이렇게 파리의 20개 구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를 드렸는데, 사실 파리시가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작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고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웬만하면은 그 지어졌었던 건물들을 부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7층으로 지었었던 대부분의 건물들이 계속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집의 개수 자체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숙소비가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파리시보다는 외곽에 조금 더 넓고 좀 더 쾌적한 곳에 숙소를 구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18구와 19구 위쪽이 아니라면은 이제 다 괜찮습니다. 특히 17구 너머는, 왜 한국도 이 행정구역상으로는 경기도인데 집값이 웬만한 서울의 다른 지역보다는 비싼 그런 도시들이 있잖아요. 여기가 약간 그래요. 그리고 그 밑에 라데팡스 지역 같은 경우는 판교? 그런 느낌입니다. 파리 1구에 업무지구가 있다고 했는데 1구가 진짜 작아요. 기업의 규모가 점점 시간이 갈수록 커지잖아요.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소화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계획도시 판교처럼 이제 여기 업무지구를 미래도시 모습으로 이렇게 설계를 했거든요. 그리고 15구, 14구 아래쪽은 평범한 베드타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한인 민박이 여기에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안전하고 깨끗하고 평화로운 그런 공간이고, 그 외 지역도 그 말씀드렸다시피 18구와 19구 위쪽을 제외하고는 뭐 다 괜찮습니다. 다만 이제 교통권이 조금 다르다는 점. 만약에 내가 뭐 나비고 일주일권을 쓴다 이러면은 영향이 없는데, 왜 나비고 2지에 이제 교통권을 충전을 해서 사용을 한다라고 하시면은 교통비가 조금 더 비쌀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 파리 대중교통 지도를 보시게 되시면은 이제 1, 2, 3, 4, 5존까지 있는데요. 보통 파리 시내는 1존에서 2존까지고요. 여기는 이제 기본 교통권, 가장 저렴한 교통권으로 다니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2존의 크기가 파리 시의 크기보다 살짝 큽니다. 그래서 행정구역상으로, 그러니까 우편번호가 75로 시작이 되지 않는 이제 파리시가 아닌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 2존에 포함되어 있는 곳들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숙소를 구하는데 여기가 파리시와 아주 많이 붙어 있다 하면은 기본권으로도 왔다 갔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숙소 설명이라든지 아니면 리뷰를 통해서, 혹은 이제 이 사람들이 의외로 메일로 소통을 되게 활발하게 잘 하거든요. 그래서 주인에게 메일을 보내서 숙소 교통권을 내가 몇 존을 끊어야 되는지 확인을 하신 다음에 이제 2존 아니라면은 뭐 이제 예약을 하셔도 되시죠. 사실 이게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지는 않거든요. 혼자 다니면은 뭐 교통비가 조금 비싸도 숙소비가 많이 저렴하고 퀄리티가 괜찮다면은 괜찮습니다. 근데 뭐 4인 가족이다, 6인 가족이다 이러면은 이 교통권 하나의 차이가 이게 모이면 굉장히 커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멀리 있는데 뭐 숙소비는 싸지만 교통비는 더 들고 시간은 더 드니까 차라리 이 돈을 모아서 그냥 파리 시내 안에 숙소를 구하는 게 낫다,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교통권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파리 시와 그 다음에 파리 시 외곽에 대한 안내를 잠깐 드렸는데, 사실 잠깐이 아니죠. 맨날 간단히 이야기한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오랫동안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막 목도 아프거든요. 파리에서의 여행이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